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교시입니다. 앞에서 편에 걸쳐서 전원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전원생활 마지막 시간으로서 앞에서 한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원생활이 로망인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대신 도시에 있는 집은 그냥 두고 돈이 좀 들지만 시골에 작은 전세, 월세를 구해서 해보시라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도시에 있는 집을 비우고 가지 말고 추가로 내가 별장 하나 구한다 그런 개념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 그런 개념입니다. 가고 싶을 때 간다는 개념으로 해보고 그래도 좋으면 정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겨울은 시골에 머물지 말고 도시에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원생활이 로망이고 꿈이면 반드시 해봐. 이제 나이도 있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유산으로 남긴다는 그런 생각 마시고 다 쓰고 간다 그런 신념으로 제발 돈 따지며 미루지 마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한번 짧게라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할 거리도 많습니다. 단기간이니까 뭐 무슨 냄새 이런 귀찮은 것들 그거 견딜만 합니다. 좋은 거에 비하면 단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월세, 전세로 하시다가 싫으면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에 집을 두고 전원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전원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갖는 아내분들 언제나 탈출이 가능합니다. 또 겨울에 추운데 거기에 엎드려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독주택, 화장실, 샤워하러 가기 정말 귀찮고 춥습니다. 다음은 기차역이 있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래야 오고 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차로 움직이면 항상 둘이서 같이 차를 타고 갔다가 볼 일이 있거나 오래 머물기를 싫어하는 아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볼모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서울로 돌아오고 싶으면 기차 타고 언제든지 도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처에 기차역 집에서 한 10분 정도 차로 태워다 주면 기차 타고 서울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폼나게 멋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 말고 그냥 저렴한 집도 전원의 맛은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납니다. 저렴한 집들, 작은 것들 아니면 조금 흐름에도 안에 깨끗하게 도배하고 수리해서 지내면은 항상 거기 있는 거 아니니까 아주 전원생활 맛은 납니다. 전원생활이란 건 집에서 방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외부 환경, 들판, 산 돌아다니면서 먹거리, 시골 풍경, 또 시골 사람들 이런 데서 전원의 맛이 나는 거니까요. 또 반대로 정말 그런 집이 꿈이라면 월세, 전세로 구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월세, 당장은 현금이 나가니 비싸 보이지만 집을 사서 미치고 파는 것보다 낫습니다. 특히 아파서 급하게 그 집을 처분해야 된다거나 정말 아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더 이상 시골에 있기를 거부할 때 하는 수 없이 빠져나와야 된다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매물로 내놓으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아파트하고 전혀 다릅니다. 또 꼭 처분하고 싶다면 반의 반값으로 그냥 싸게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문제는 팔리기조차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그냥 집을 전세로도 누구한테 주고 올라와야 됩니다. 전세를 줬을 경우에 시골집, 아파트하고 다릅니다. 손봐야 될 거 많습니다. 계속 연락 옵니다. 어디가 고장났습니다. 뭐 고쳐주세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람 불러야 돼요. 돈 끝없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간에 집은 사지 마시고 꼭 월세, 전세로 구해서 2년 정도 살아본 다음에 결정하시라. 그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좋다고 너무 깊은 골짜기에 고립을 자초하지 마시고 전편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일단 집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기차역이 어디에 있는지, 슈퍼마켓이 어디에 있는지, 산책이 가능한 운동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그 거리에서 반경 어디쯤에 집을 얻으면 이 4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집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살고 싶다고 위치만 떡보고 깊은 산골짜기 조용하고 좋네 여기다 집을 턱 얻어놓고 나중에 이제 거꾸로 어디에 가면은 슈퍼마켓이 있고 어디 가면은 문화센터가 있고 어디 가면 기차역이 있는데 거리가 멀면 못 갑니다. 문화센터 못 가요.
거리 뭐 30분 떨어진 문화센터 운동하겠다고 왕복 1시간씩 들여서 그거 아닙니다. 슈퍼마켓 죽거나 사나 가야 되는데 매번 시간 내서 기름값 없애가면서 30분 동안 슈퍼마켓 간다.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4가지 시설은 어느 정도 내가 지근거리에 차로 움직여서 10분이나 15분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집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거리가 멀어야 될 거 반드시 우사, 돈사를 체크하시고 거리가 먼 곳에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2, 3km 떨어져 있는데 설마 저게 날아올까? 아닙니다. 산을 넘어서 냄새가 날아옵니다. 또 우사, 돈사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어떤 거냐면은 무슨 그 곤충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렁이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비린하우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와, 그 냄새 엄청납니다. 지렁이 냄새, 곤충들 그 키우는 막사에서 나오는 그 냄새들 정말 몇 킬로 밖에까지 오고 또 산에 올라가 있으면 밑에서부터 산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 등산을 가서 기분 좋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왔는데 냄새가 너무 독하고 무지무지합니다. 그래서 꼭 우사, 돈사하고 거리가 반드시 떨어져 있고 아니면은 집을 구하러 갔을 때 거리뿐만 아니고 냄새를 맡아보겠다고 하고 이웃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우사, 돈사 냄새가 나는지 혹시 주변에 지렁이나 곤충을 키우는 곳이 있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들과 잘 지내는 거. 내가 뭐 하던 사람이다. 괜히 과시하지 마시고 잠시 쉬려고 왔다고 하고 자주 어울릴 필요도 없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께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장날 이것저것 사면은 괜히 냉장고에 넣어놔봐야 다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는 즉시 반 나눠서 이웃들한테 나눠주세요. 버섯 3,000원어치 5,000원어치 사오면 반 나눠서 주고 고추 사고 시장 봐온 것들 반반 나눠서 주변에 나눠주면 좋아들 하시고 또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사람 사는 사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잘 지낼 수 있고 텃세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간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웃과 사귀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 인터넷이라든가 온 사방에 조금 과장되게 나오는 텃세 때문에 못 산다, 뭐 지역 발전기금 얼마 내라 이런 거 전세 살러 왔다고 그러면은 별로 또 간섭도 안 합니다. 어차피 저 사람 한 2년 살다가 갈 사람인데 굳이 뭐 동네에서 건드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가 참 유리합니다. 그거 보면은. 자,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내시면 등산도 실컷 다니시고 밤에 데크나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맑은 하늘에 초롱초롱한 별, 와 정말 환상적입니다. 거기다 또 보름이 되면은 보름달은 얼마나 큰지요. 도시에서 매연이나 이런 걸로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그런 달이 아닙니다. 정말 선명하고 뭔가 소원을 빌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달, 보름달 아주 죽여줍니다. 그래서 즐기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3시간, 4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들 차를 몰고 주변을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세상에나 우리나라도 이런 곳이 있었나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 주마간산경으로 서쳐 지나가다가 뭐 괴산 지났다, 뭐 정평 지났다. 옛날에 다 그렇게 했죠. 뭐 어디 시골 갔다 오다가 문경 세제 넘어와서 괴산으로 통과해서 왔는데 거기에 정착하면서 보니까 그 주변에 볼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3시간 거리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서울에서 2시간이나 2시간 반 거리에 전원주택을 얻었다. 그 전원주택에서 3시간 어디로 밑으로 내려갔나.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반경으로 그 주변에 여행하는 것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원생활 얘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은 몇 편에 걸쳐서 여행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합쳐서 또 인생에서 여행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